안녕하세요. 보듬교육의 영어 강사 김미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기말고사 결과가 어땠는지와는 상관없이 뭐 조금 우울할 수도 있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안 나와서 속상할 수도 있고, 혹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뻐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말고사는 기말고사대로 끝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년을 위해서 내가 이번 윈터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비고 1, 예비고 2, 예비고 3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설명회는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그래서 올해 과천 내신 트렌드가 어땠나, 단 하나의 학교뿐만 아니라 물론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과천 내신 트렌드가 좀 어떠했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학년별로 나눠서 좀 보고 나서,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보듬에서의 윈터 수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현재는 여기 과천 보듬교육과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제가 학생들과 내신 준비를 하든 아니면 수능 준비를 하든 듣는 소리는 선생님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그만큼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과천 내신은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 하면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과천 여고나 그 다음에 과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어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어법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지문에 대한 문법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하나 시험을 이제 4개 쭉 살펴보니까 물론 어법의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어법을 시켰지, 어법 문제 나 낼 거다, 어법 중요해. 그런데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어휘가 되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법의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법에 대한 중요성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학생 본인의 어휘력을 굉장히 많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시험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내신 기간 동안에만 암기하는 어휘들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는, 혹은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 결국에는 어휘를 바탕으로 한 독해력이 중요해졌다. 단순히 문장 독해를 떠나서 지문 전체를 독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별로 난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증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내신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쏟고 있고, 점점 더 큰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본인의 어휘력이 중요해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1학기 정도까지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험들이었어요. 왜냐면 뭐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가 나온다던가 그런 것도 크게 있지 않았고요.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신이었다면,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슬슬 이거 말고, 즉 우리가 내신할 때 봤던 어휘들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어휘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영어 추론 문제를 풀고, 그것을 바탕으로 외부 지문이 추가된 것을 풀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어 문제가 나와 있는 것, 즉 영어로 물어보는 문제와 영어 추론 선지와 혹은 객관식 선지들을 너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로 번복된 시험, 결국은 읽는 능력이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번 과천외고 내신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통 영어에서
1학년 공통영어에서 이번 시험이 거의 4장, 그러니까 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봐도 야, 이거는 시험장에서 애들이 시험지를 봤을 때 이미 압도돼서 좀 전투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다 영어예요. 영어 시험이니까 당연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숨 쉴 틈 없이 페이지 첫부터 페이지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영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촘촘하게. 지문도 영어, 문제도 영어, 선지도 영어 다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문제를 읽으면서부터 지치는 거야. 문제를 읽으면서부터 지쳤지. 지문은 지문대로 길지. 근데 선지가 막 3-4줄짜리가 영어로 쫙 나와요. 그럼 얘네는 지치는 거죠. 그러니 한 번만 읽어도 되는 것을 2번, 3번 읽다 보니까 피로해진 상황에서 서술형 같은 문제를 마주친다. 물론 직접적으로 쓰는 서술형은 없습니다. 다만 서술형인데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과연 공격적으로 문제에 뛰어들어서 이걸 풀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문법이 아예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본인의 문법력이 뒤받쳐주지 않으면 읽는 능력이라는 거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어휘의 조합만으로는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국어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땅콩, 마라탕, 매움 뭐 이런 단어들만 가지고 제가 문법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문법이라는 건 이 흩어져 있는 어휘들을 잘 연결을 시켜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법력이 없으면 문장을 읽지 못하고 문장을 읽지 못하면 지문을 읽지 못하고 지문을 읽지 못하면 결국 독해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못 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휘만 해야지? No.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어휘를 많이 하고 문법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휘를 쌓아 올려야 본인의 영어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내신을 하면서 이번에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과천외고 학생들을 제가 마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주는 자료 물론 좋아야 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료 정말 많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형 문제, 손필기, 분석본, 도식화, 연습해 볼 수 있는 엑서사이즈들 다 줍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 악착 같은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쌤이 자료 주시니까 쌤 손필기 언제 나와요? 저 그거 뭐 공부하려고요. 이런 거 말고 악착같이 저한테 받는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답이 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오케이. 선생님 제가 문법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법 투부 정사만 된다 했는데 여기 ing도 되지 않아요? 오케이. 안 되는구나. 요렇게 악착같이 계속 뛰어드는 학생이 있어야 그런 학생들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는 자료도 자료지만 악착 같은 학생이 필요했다.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원에 자료를 의존하고 단순히 대형 학원에 가서 나는 대형 학원 다니면서 대형에 있는 선생님들 수업 들으면서 나는 자료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가는 절대로 성적이 나올 수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비 고1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1은 딱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1 영어 내신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일 때 문제를 풀다 보면 저희 학원에 있는 중3들도 다 막 100점 나오고 그래요. 당연히 잘하는 거죠. 열심히 했고 좋은 결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고1 때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구나 다 고등학교는 달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고1 내신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냐. 정확히는 고1 1학기를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학기를 버틸 수 있고 그 다음 해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1학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계단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두 번째 계단을 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좀 짧고 나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초장부터 1등급을 빡 혹은 2등급을 빡 때리고 가면서 첫 번째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다음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번 겨울 때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1학기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즉 한 학기만 버티겠다는 마음을 가세요. 이번 겨울 때 내가 고등학교 영어를 다 정리해야지? No, 불가능합니다. 영어는 계속해서 노출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걸 쌓아나가야 되는 실력적인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 2, 3개월 가지고 앞으로의 3년을 버티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기반은 쌓아야죠. 기반은 쌓아야 되는데 그것 말고 우리는 딱 그 한 학기 두 가지 시험을 버틸 생각을 하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 무조건 1등급. 내신이랑은 다릅니다. 모의고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레벨의 모의고사는 사실 쉬워요. 쉽고 그게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아예 기초부터 다시 내려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기반을 좀 쌓았고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신은 한 학기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되고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는 내가 무조건 1등급을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겨울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인데 반복과 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뻔하죠? 뻔한데 그만큼 너희들이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이 간단한 말을 안 지키세요. 정말 중요한 건 반복하고 누적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무조건 표제요. 첫 번째 뜻. 아, 난 암기 다 했다. 이건 어휘력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내가 말하는 반복과 누적은 뭐냐면 자, 1번 뜻으로 암기를 하지. 1번 뜻으로 암기를 하면서 거기 밑에 나온 모든 파생어를 같이 암기를 하십니다. 밑에 나와 있는 동사를 외웠어? 명사형. 동사를 외웠어? 형용사형, 부사형. 이런 것들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데이 1을 지났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반복을 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같이 암기하셔야죠. 이게 반복과 누적입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 뜻 하나 이거를 계속 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더 많은 양을 해야지. 세 번째 할 때 더 많은 양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뜻 외웠어. 그 다음에 외울 때 2번, 3번 뜻. 그 다음에 외울 때 4번, 5번 문장까지 가져가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어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읽는 능력이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한국어랑 순서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네, 그 영어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장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운 어휘를 바탕으로 문장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문장을 읽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특히나 모의고사 좀 잘하는 애들, 지금 중3인데 저는 뭐 고2, 고3 정도까지 그냥 모의고사 푸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게 문장을 안 읽어요. 자, 문장을 안 읽으면 지금이야 쉬워 보이지. 문장을 안 읽으면 요만한 문장을 안 읽지. 그럼 요만한 문장도 못 읽어. 요만한 문장이야 지금 읽을 수 있겠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덩어리 지어서 문장을 읽는 능력을 쌓아야 문장이 3개, 3줄, 4줄 이렇게 길어질 때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짧은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읽는 능력을 기르셔야 영어 능력이 향상이 되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페이지가 영어로 가득 차 있는 시험이 나온다고 한들
절대로 겁먹지 않고 달려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은 뭐다? 문법력이다. 말씀드렸죠. 어휘 외운다고 해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휘를 암기를 한 것들을 바탕으로 문법이 있어야 정말 그거를 끈끈하게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문장을 읽을 수가 있고, 어휘를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다채로운 문장들을 너희가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휘는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많아지는 거고요. 문법은 애초에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느냐? 선생님, 저는 이번에 어휘를 집중적으로. 아니요. 어휘를 집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100, 어휘 150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인정. 그런데 문법은 30, 어휘는 100 아니죠. 그런 거는 절대로 이번 겨울방학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 세 개만 잡으셔도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모든 하나하나 토시 빼놓지 말고 모든 문법 정리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요한 문법 위주로.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프리윈터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올 수 있는 문법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문장, 그 다음에 준동사, 그 다음에 가정법, 그 다음에 관계사,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도치, 요런 한 7, 8가지 정도로 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법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고1들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비 고2입니다. 예비 고2는요. 제발 말씀드릴게요. 내신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년을 보내고 나서 2학년 애들이 되게 많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이제 정신 파이터 하려고요. 나 이제 정신 파이터예요. 수시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좀 세게 말하자면 한심합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번 1년에 4등급이 나왔든 5등급이 나왔든 혹은 6등급이 나왔든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신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신 강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공부 패턴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정시 파이터라고 하지, 그럼 내신 기간 때 과연 정시를 공부를 할까? 안 해요. 그냥 마음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보세요. 쉬운 길로 가고 싶어서 그럴걸요? 1년 동안 내신 해보니까 힘든데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고, 어려운데? 어려운 길 가기 싫은데? 나 쉬운 길 가고 싶은데? 도피성이죠. 정시 파이터를 벌써부터 부르짖는 건. 절대로 내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신 그 기간 동안 짧으면 4주, 길면 6주 기간 동안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 빡 공부하세요. 괜히 나 개념 수업 못 듣지? 나 정시 파이터라서 나 인간 개념 못 듣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신 기간 동안에만 빡세게 공부해도 개념 공부 그때 다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번에 문법 수업 못 듣지? 나 괜히 구문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신 기간 동안에 모든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공부야. 어차피 내신은 분석할 거거든요. 그거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다 자기 기반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을 포기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번 1년도 정확하게 내가 내신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내신을 막 3계단, 4계단 뛰는 거는 힘듭니다. 힘들고요. 일단 목표는 내신은 한 단계 올리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등급으로 고정시킬 것. 요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단계만 올린다. 소소할 수 있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1년 해보니까 그 한 등급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내신 한 등급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3개월을 2달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꼼꼼하게 공부해서 내신 한 단계 모의고사는 1로 고정이야. 그러면 그 방법은 첫 번째 무조건 단어 암기입니다. 일단은. 느끼셨죠? 1년 동안 본인의 어휘력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느끼셨을 거고, 특히나 내신 공부하다 보니까 내신 단어 이외에 또 다른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번거로운 일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주는 단어장 무시하지 마시고 잘 외우시고요. 본인의 어휘력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았기 때문에 단어 암기 우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자, 그러면 내신 어휘력, 수능 어휘 둘 다 보장을 할 수 있는 단어장을 선택을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될 텐데,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선생님 나 뭐 외우죠?
나 단어장 뭐 하죠? 아, 나 그거 단어 몇 번 봤는데. 에이, 능률복합 다 봤죠. 근데 진짜 다 본 거냐고요. 내가 말한 대로 파생어까지 3번, 4번에 5번에 있는 뜻까지 명사의 뜻, 동사의 뜻 모두 다 암기가 되었냐고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 새로운 단어장 막 찾아 나설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살짝 새거 같은 그 단어장을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씹어먹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독해 훈련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는 영어 기초가 너무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문 독해 말고 문장부터 가세요. 예비고1이 공부하는 것처럼 문장부터 구문부터 공부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장은 어느 정도 돼. 그런데 나는 진짜 문제 푸는 게 힘들어 라고 하면 모두 지문 독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을 읽는 건 되는데 그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안 된다. 지문은 어차피 문장, 그 문장과 다음 문장 연결, 그 다음 문장 연결, 유기적인 연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독해를 하면서 본인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확도를 높이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해. 선생님, 문제 푸는 거 알겠고 이거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빈칸 문제 푸는 스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킬은요, 이 모든 게 다 갖춰진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킬은 이제부터 스킬 적용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많이 풀고 지문을 보는 눈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리게 되는 게 스킬이에요. 그게 본인만의 스킬인 거고 스킬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도부터 높이시고 제발 선생님 빨리 푸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이 생기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속도 빨리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도부터 높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지문 독해예요. 지문 독해. 꼼꼼하게 문장을 읽고 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함부로 문제 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다음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다음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다음 문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문을 다 이해하고 나서 답을 고르시라고요. 대충 뭐 순서 문제는 뭐 보통 답이 4번, 5번이니까 뭐 이런 문제는 보통 이런 흐름 문제는 답이 한 3번, 4번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장 하나 독해를 하면서 지문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게 이번 예비 고의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서술형 놓치지 말 것. 서술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술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단어 주고 배열해라 뿐만 아니라 변형해서 배열해라. 단어 5개 주고 30단어짜리 문장 만들어라.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서술형 포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서술형은 어떻게 하느냐? 시중에 나와 있는 서술형 교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되냐면 본인이 지문 독해를 할 때 참 이해가 안 됐던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체크해 놨다가 그 문장을 한국어로만 보고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책 가지고 요거까지 하는 건데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문장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한국어랑 영어의 그 배열, 그 다음에 한국어 조사와 영어에서의 어떤 전치사나 혹은 분사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고1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고3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비고3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4등급이야, 2, 3등급, 1, 2등급, 그 다음에 1, 2등급 이후에 이제 최상위 1등급이 나는 항상 나온다 라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고 3인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비고 2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정시 파이터라고 내신을 포기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쵸? 잘 해왔을 거라고 믿고요. 이번 겨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능 준비에 돌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신을 잘 쌓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시면 되고요. 내신 준비를 2년 동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겨울에는 내신 때문에 뭘 준비하면 되겠다 정도는 본인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준비를 하실 때 무조건 독해 지문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 나는 기초가 부족하니까 괜히 구문 시작했다가 괜히 막 단어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인강이나 혹은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현강에 막 200명, 300명씩 들어가는 50명, 60명씩 들어가는 그런 큰 데 가가지고 나는 인기 있고 유명한 강사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라는 위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공부라는 것은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좋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큰 강의를 갔을 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본인이 얼마나 잘 습득을 해내느냐가 중요하고 그거를 얼마나 잘 본인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들이 하는 얘기에 휘둘리면서 거기가 뭐 선생님이 유명하대 하면서 가면 안 되고 정말로 본인한테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지문 독해가 되는 상황에서 또는 문장 독해가 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4등급 이하인 학생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모의고사가 4등급 이하야. 2학년 때까지 했을 때 4등급 이하가 종종 나왔고 잘 나오면 3등급, 보통 4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3 거를 풀어봤더니 4가 나온다, 4D가 나온다 하면 이분들은 기초부터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부터? 무조건 어휘와 구문 독해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구문 독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 독해인데요. 단순히 문장 독해가 아니라 아까 예비고 1 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요 문법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읽는데 꼭 필요한 주요 문법들이 있는데 그 문법들과 문장을 연결해서 문장을 읽는 것을 배우는 구문 독해가 있어요. 그 구문 독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 독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괜히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기출문제나 풀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문 독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절대적인 어휘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어휘력만 높여도 한 등급 정도는 잘하면 2등급 정도는 금방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3 3월 모의고사를 일단 목표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거를 목표로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4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어휘력과 구문 독해 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한 2, 3등급 나온다. 컨디션 좀 안 좋으면 3등급, 보통 2등급 80점대 중반 정도 나온다. 혹은 중반보다 밑에 나온다 하는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기출문제 많이 푸세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2학년 기출문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3학년 기출문제들 정리해서 내가 앞으로 시험을 쳐야 할 난이도가 요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체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난이도가 달랐지. 1학년과 2학년 난이도가 요 정도 다르다고 하면 2학년과 3학년 난이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문제 유형이 이렇고 문제 길이가 이렇고 대부분 한 지문당 내가 모르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나 혹은 해석이 안 되는 단어들이 요 정도 있구나 라는 걸 이번 겨울에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하시면서 당연히 어휘 잡으셔야죠. 어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휘 꼭 암기 계속 하시고요. 본인이 1, 2학년 때 했던 거 말고 이제 3학년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단어장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EBS에서 나온 단어장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뭐 워드마스터와 관련된 단어장을 외우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레벨업이 된 단어장을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어 암기, 어휘 암기는 어떻게? 무조건 표제어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표제어, 그 다음에 동의어, 파생어까지 암기한 후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갔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까지 같이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 지문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바빠요. 독해 지문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맞췄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문제를 맞췄어도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문제를 맞췄지? 순서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 순서를 맞췄지? 빈칸 문제라면 요 빈칸이 원하는 답이 무엇이었지? 어디에 근거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맞추는 거에만 의의를 두는데 지금 연습하면서 맞추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비 고3인 분들은 결국 이제 수능을 생각했을 때 수능장에서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에 동그라미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었고 오답이 없으니까 분석 안 해도 돼.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면 바로바로 분석을 하면서 나는 여기에서 답이 있어서 답을 2번으로 골랐는데 사실 해설을 보니까 여기가 근거가 아니라 여기에 근거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앞으로 다른 지문을 만났을 때도 조금 더 정확한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 그러기 때문에 맞췄다라고 문장 분석 안 하고 맞췄으니까 지문 분석 안 하고 오답을 할 때도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고쳐서 맞추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런 태도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이제 1, 2등급인 학생들은요. 무조건 독해 지문부터 먼저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인 접근, 그 다음에 정확한 접근을 위해선 문제를 풀 때 그런 접근을 위해선 독해 지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문장이 엄청 길게 이루어진 지문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답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내가 맞추긴 했지만 이게 왜? 라는 지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으면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휘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어휘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지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항상 1등급이 나와. 만약에 본인이 항상 100점, 98점, 100점, 98점 이렇게 나왔으면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이 맞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들이 맞을 거고요. 그런 분들 말고 애매하게 1등급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90점, 한 92. 그러니까 95점 이하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나는 항상 2등급인데 2등급이 87, 88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지문이 나와버리면 할 일 없이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들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어려운 지문들도 어떻게? 독해 지문 공부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어려울 겁니다. 문장이 더 복잡하고 어휘가 더 어렵고 그럴 거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비고 1부터 예비고 3까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윈터를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이냐. 결국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학생 본인의 것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강의 내용과 강의 자료를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휘력, 본인의 문법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윈터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저랑 같이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둘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 제가 주는
자료와 내가 하는 강의를 너희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이번 목표입니다. 내신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그런 수능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본인의 문법력과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 아무리 좋은 선생님, 아무리 난다긴다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혹은 학생이 그것을 소화하도록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의 이번 윈터의 목표는 학생 여러분들의 문법력과 어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도와줄 수 있는 수업을 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휘력 증진과 영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초반에 지루할 수는 있어도 단단하게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영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더라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 지문을 씹어먹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씹어먹자라고 하냐면 단순히 지문 읽고 문제 맞췄다, 선지 잘 골랐다, 끝, 이게 아니라 이 지문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문 안에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문장이 어떤 구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끊어읽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같이 체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공격적인 접근 가능하다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는 내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 문제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신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들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유형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처음 보는 영어 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공부했던 지문은 이만큼인데 선지 자체가 이만큼이야. 선지가 너무 길어. 그런 것들이 나와도 겁먹지 않고 항상 난 할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의 실력에 받쳐주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동적이며 탄력성 있는 학습할 것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어휘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거가 비슷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단어는 뜻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은 딱 두 가지예요. 문법이 약해서 문장을 짜깁기를 못하는 친구거나, 두 번째, 첫 번째 뜻만 외웠던 친구거나, 2번, 3번, 4번의 뜻을 전혀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그것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어쨌든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뜻으로 발현이 돼서 문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외운 것만, 공부한 것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수업이 있냐면요, 지금 현재 예비 중3들을 위한 특목 대비반이 있습니다. 특목 대비반이 있는데 과천사랑에 올라가 있는 거에는 이제 개강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요 특목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예비 중3들 같은 경우에 시험 끝나고 뭐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서 놀기 바쁘죠. 그치? 이때 아니면 언제 놀겠냐 라는 생각으로 놀고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시기에 고등학교 생활을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하면 늦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개강일 신경 쓰지 마시고 특목 대비반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항상 문의해 주시고 수업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목 4시 반부터 6시 반 2시간씩 주 2회 수업이고요. 그 다음 예비고1, 여기는 지금 프리윈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반입니다. 자, 프리윈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중3 학생들 열심히 놀고 있을 텐데 놀지 마시고 공부 바로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내신을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정리를 하고 윈터 때부터 듣고 싶다라고 하면 1월 10일 개강입니다. 그런데 1월 10일 말고 나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지금 바로 학원에 문의를 주셔도 충분히 수업에 수강을 할 수가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윈터는 1월 10일 개강이고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윈터 때부터 가는 수업은 조금 더 세부적이고 고난이도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이전에 나는 좀 더 정리를 하고 싶다. 나는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를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프리윈터가 열려 있으니 프리윈터에 수업을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고2 학생들은요. 현재 일요일에 11시부터 아침 11시부터 낮 2시 그 다음 4시부터 7시에 개강이 됩니다. 지금 사실 1학년들이 쓰고 있는 수업인데요. 기존 1학년들과 함께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얘네가 수업이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마 요 반은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반으로 고정이 될 확률이 높은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수업 시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1월 8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 주 1회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고3들 역시 1월 8일 개강을 하고요. 주 1회 3시간 수업이고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고3 이 반도 마찬가지로 개학을 하게 되면 요 반도 내신 대비반으로 고정이 될 확률이 높으니 그것 참고하셔서 수업 시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 고1, 예비 고3까지 이번 겨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예비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 대비반이 예비 중3 학생들이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놀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중학생들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듬교육 영어 김미선이었고요. 감사합니다.